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려 애써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다 컸으니까 각자 사는 거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해 보지만 막상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그 말들은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연락이 오랫동안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내가 더 많이 기다린 사람 같아지고 별일 없던 하루였는데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해질까요? 왜 우리는 자식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쪽을 향할까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괜히 내 자식을 욕되게 하는 부모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혼자 삼키기엔 마음이 은근히 아파오는 그런 감정. 이 마음은 약해서 생기는 것도 못나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럴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부모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마음 때문에 조금 힘드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우리 애는 요즘 자꾸 전화해 이번에 여행 보내줬다더라 같은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쪽이 살짝 움찔합니다. 괜히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질까? 왜 남의 자식 이야기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그러다 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겐 왜 그런 자식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혹시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 마음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비교 끝에 남는 건 기쁨이 아니라 서운함과 자책이지요. 사실 우리는 친구의 자식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느껴지는 나 자신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키는 마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괜히 작아지는 마음. 하지만 이 감정 역시 사랑을 너무 오래 해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마음입니다. 잘 키우지 못해서 드는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자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이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들은 늘 바쁜 시간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던 날, 같이 놀아달라며 옆에 와 앉았다가 나중에라는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던 모습, 그런 장면들이 이제야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일부러 아이를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쉬기보다는 밀린 일을 처리하거나 다음 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오래 놀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내느라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땐 여유가 생기겠지. 그땐 더 잘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미루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커버렸고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었을 즈음에는 아이가 바빠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길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하나둘 생깁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자식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우리를 찾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생각,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옆에 있고 싶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예전엔 몰랐던 외로움이 조금씩 스며들고 그 외로움은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고 이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아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차갑게 변한 것 같아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잡아도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들은 우리가 한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기고 자기 가정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자식들은 또 다른 부모가 되어 자기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 자식들도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던 이유와 지금 자식이 우리 곁에 자주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닮아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벅차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때에 각자의 자리를 산다. 지금 우리는 늙어가는 자리에 있고 자식은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의 자리가 다를 뿐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식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마음도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이제 자기 아이와 가정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대의 방향이 엇갈릴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함께하고 싶은데 아이는 아직 그럴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애는 요즘 매주 찾아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움찔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나에겐 왜 그런 자식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결국 생각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식의 태도는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상황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혼자만의 잘못으로 여기며 자책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하고 싶은 마음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많이 탓해 왔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에 있다. 지금 이 마음도 이해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바라보고 다독여야 할 감정입니다. 지금 와서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가 자식에게 바랐던 건 거창한 효도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용돈을 주길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보는 것, 아플 때 괜찮냐고 물어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사소함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연락이 없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하루가 지나면 괜히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틀이 지나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병원 다녀온 날은 이상하게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 내 상태를 알아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날도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 한쪽이 허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먼저 달려왔을 일인데 이제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는 자신이 괜히 욕심처럼 느껴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바람조차 말로 꺼내기엔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괜히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바쁜데 내가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지나친 욕심도 아니고 철없는 감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보다 먼저 몸이 신호를 보낼 때가 많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집니다.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늘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나야 늘 그렇지. 실제로 한 분은 허리 통증이 심해 몇 달째 병원을 다니면서도 자식에게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괜히 걱정만 시킬까봐, 바쁜데 신경 쓰게 할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열이 조금만 나도 밤새 옆을 지키던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생각이 들자 서운함보다는 묘한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과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자존심이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다독임 뒤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아주 솔직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는 쪽으로 살아왔기에 이제 도움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는 일이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대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다가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애는 요즘 자주 전화해 이번에 휴가 내서 같이 여행 다녀왔어 같은 말을 듣는 순간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럽기도 하고 괜히 가슴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약할까?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그러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나에겐 왜 이런 시간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모임에서 돌아온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괜히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빈자리가 그때 더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자식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내 삶을 바라보며 서운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 비교는 언제나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한 장면만 보고 내 인생의 수십 년을 한순간에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교는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비교로 다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곤 합니다. 마치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끊거나 마음을 접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머무는 자리를 조금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자식에게만 향해 있던 마음을 조금은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일 말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자식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지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자신의 하루를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날이면 미루지 않고 다녀오고 점심은 혼자라도 따뜻한 국을 끓여 천천히 먹고 후에는 꼭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자식에게서 연락이 와도 마음이 덜 흔들렸고 오지 않아도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면 넘치고 비우면 머물 곳이 생긴다. 기대를 가득 쥐고 있을수록 마음은 쉽게 다치지만 조금 비워두면 작은 안부 하나에도 마음이 덜 아프고 더 고마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혜는 더 많이 바라는 법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아가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60대는 하루 종일 자식 연락만 기다리며 사는 나이는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약속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일을 하며 바쁘게 지냅니다.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점심 약속을 하고 저녁에는 모임에 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아주 사소한 순간에 마음이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다 문득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자식과의 마지막 통화가 꽤 오래전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식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 그럴 때입니다. 매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새 연락이 뜸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는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허전해집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몇 주째 내가 먼저만 연락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달은 날 괜히 마음이 서운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도 지금 자기 삶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은 각자의 때에 각자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우리 삶을 살아가듯 자식도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서 자기 몫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서운함은 매달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서 생깁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만 의미를 찾기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어울리는 담담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쉽지 않은 마음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섬세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의 60대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문득 느껴지는 자식과의 거리가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식보다 먼저 오래 버텨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밤에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조용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